현장에서 제일 보는 누수 분쟁의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윗집에서는 우리 집의 문제가 아니니 나 몰라라 하는 경우입니다. 결국 누수로 인해 이웃이 원수보다 못한 사이가 됩니다. 그래서 피해자 입장에서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건 소송밖에 없는데요. 제가 좀 알아보니 법률 전문가들은 오히려 소송을 말리고 있었습니다. 저도 영상을 준비하면서 그 이유를 듣고 조금 놀랐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누수 문제로 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법률 전문가들이 왜 소송을 말리는지 그 이유와 현실적인 해결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누수 소송의 불편한 진실과 현실적인 누수 분쟁의 해결 방법은 무엇인지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와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누수를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스트레스가 이루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럽습니다. 오죽하면 소송을 하겠냐라고 말할 정도로 피해를 보고 있는 집은 더 이상 할 게 없으니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건데요. 야속하게도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하고 나면 한 번 더 좌절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소송에서 이긴다 한들 별 실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누수 피해를 어떻게 보고 있냐면 가해자의 고의가 아니라 일상생활 중 발생한 사고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원상복구가 되면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고 끝나는 것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선 소송에서 이기기만 해봐라. 내가 그동안 피해본 거에 수리비, 위자료, 변호사비까지 싹 다 받아낼 거라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법원이 인정해주는 변호사비는 배상금의 약 10% 수준입니다. 예를 들어 피해액을 500만원 인정받는다고 하면 변호사비는 그중 10%인 50만원만 인정받게 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는데 200만원이 들었다고 가정하면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건 50만원 뿐입니다. 또한 누수 원인과 피해액을 산정하기 위한 감정비는 보통 수백만원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해자인 원고가 먼저 선지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소송가액이 작을 경우에는 변호사 비용과 감정비가 승소 비용보다 클 수가 있습니다. 배보다 배꼽이 큰 상황 때문에 소송에 이기고도 손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리고 감정결과 피해액이 1000만원이 나왔다 하더라도 그대로 받는 경우는 드뭅니다. 법원이 피해자도 손해 확대의 방지를 예방하기 위한 관리에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게 되면 적게는 20%, 많게는 70%까지도 피해액을 줄입니다. 이 비율이 변호사비와 감정비에도 같이 적용됩니다. 그럼 소송비용과 별개로 내가 소송에 이겼으니 피해보상이라도 제대로 받아야 할 텐데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법원에서 말하는 피해 회복의 기준은 원래 상태로 돌려놓는 것, 즉 원상회복입니다. 누수로 피해받은 부분만 고쳐주는 겁니다. 누수된 부분만 도배를 해서 원래 도배지의 색상과 달라도 인정해야 합니다. 전체 수리가 아닌 부분 수리입니다. 그럼 비용도 들이고 피해 회복도 원상복구만 해주면 내가 그동안 받은 스트레스에 대한 정신적 위자료라도 제대로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누수 관련 소송에서 정신적 피해 보상은 거의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법원은 수리비가 보상되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주 예외적으로 1년 넘게 아래층으로 누수가 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고의로 방치하고 책임을 회피한 극단적인 상황에서 위자료가 인정된 사례가 있지만 일반적인 누수 분쟁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누수 피해를 입는 분들에게 제일 급한 건 우리 집으로 떨어지는 물을 멈추게 하는 것입니다. 누수 소송에 들어가기 전 윗집에 대처하는 3가지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피해를 보고 있는 내가 철저히 불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윗집의 협조를 구해야 합니다. 첫 번째, 반드시 제3자인 탐지사를 통해 누수 소견, 사진, 영상을 필히 남기셔야 합니다. 윗집이 비용에 민감해 협조를 안 해준다면 우선 내 돈을 들여서라도 누수의 원인이 윗집이라는 걸 밝히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두 번째, 말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집의 피해 사진을 남겨놓고 우리 집의 누수 피해 사실을 윗집도 알고 있다는 것을 녹음이나 문자 메시지 등 기록으로 남겨놓아야 합니다. 세 번째, 간혹 물이 떨어지는 자리에 노트북이나 TV 등 고가품을 놓아놓고 나중에 피해 보상을 받아야지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위에서 말한 피해 방지 의무 때문에 좋은 행동이 아닙니다. 물이 떨어지는 자리를 치우고 물바지를 하는 등 나도 피해를 줄이기 위해 최대한 노력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누수로 인한 윗집가의 소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내 소중한 돈과 시간을 들였지만 승소 후 받아내는 금액보다 지출이 더 커지는 상처뿐인 영광이 될 소지가 큽니다. 따라서 법률 전문가들은 누수 소송을 돈을 받아내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집을 고치고 누수를 멈추게 하는 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최대한 윗집과 좋게 합의를 해서 해결을 하는 게 베스트지만 그래도 정 해결이 안 될 땐 위에서 말씀드린 세 가지를 철저하게 준비해서 소송에 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수로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하단 고정 댓글에도 누수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가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에도 좋은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물막는 하마였습니다.